이제 저기 그걸 막으로 막 다니죠. 이제 그 역할을 하러 다닌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막으려면 간단해요. 와, 뭐 국상에 보니까 뭐 열쇠 뚝 해가지고 쭉 하면 막던데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로 이제 비유로 해서 이제 작가가 그렇게 한 거고, 막으려면 어떻게 냐 간단해요. 거기에 있는 심판자들이 있잖아요. 심판자들이 이제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야. 왜 어른들은 왜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객관적이고 영이 이게 돼.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 이게 습이라는 게 들어와요, 몸에. 그러면 그것이 애구들에 의해서 영이 이게 잠식당해. 그래가지고 이게 영이 이게 잠식된 사람들한테는 심판권 자체를 그렇게 되면 심판권 자체가 박탈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스즈메가 이제 막 이도시 도시에 다니는 일들이 심판자들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러 다니는 이제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을 할 때, 저기 얘네들을 여기 저기 뭐냐, 쓰나미나 지진 뭐 안 일으키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설득 작업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년이지, 그냥. 그래, 이제 발에 이제 피가 나도록 이제 저기 해. 근데 그걸 갖다가 천신들이 막아요. 왜? 천신들이 막아요. 왜? 심판자들을 저기 안목을 정확히 보고 안목을 정확히 올려야 하는데 그걸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신들이 그걸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면 이게 극상에 보면 이상한 고양이들이 가지고 막 저기 이게 방해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 스즈메하고 저기 소탄가 뭔가 얘네들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해요. 왜냐면 이게 심판자들이 정확히 심판을 하려면 눈을 가리면 안 돼. 얘들을 설득해가지고 눈을 가려가지고 이 위기를 그냥 얼렁뚱땅 모면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해서 계속 방해 작업을 해. 그러니까 막 죽을 고비도 막 넘기고 그죠. 극상에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7살인가 16살인가 17살인가 16살 된 스즈메가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그거를 죄책감을 이게 평생 안고 이제 가슴에 안고 살아. 왜? 자기가 천신에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도 죽고 거기 있는 저기 이웃들도 다 죽었어. 그래 어떻게 했냐?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가슴 안에 이제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근데 그걸 갖다 막으려면 심판자들을 갖다가 이게 눈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천신들이 그걸 갖다 방해를 해. 그 방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요, 이제. 소나탄가 뭔가 얘도 소타도 그렇고, 스즈메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 대부분 비참하게 죽어요. 보통 이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냥 이게 이제 기억을 잊어먹어. 왜 기억을 잊어먹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충격적인 트라우마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을 갖다가 이게 갖다가 기억상실증 하죠. 기억상실증은 옛날 일을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는 게 기억상실증이고 부분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원체 그 트라우마가 크니까 그게 이제 떠오르면 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냐 우리에 있는 무의식이 어떻게 냐 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을 갖다가 이걸 갖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 냐 기억을 지워버려요. 뇌의식의 기억을 지워버려요. 근데 뇌의식의 기억은 지울 수 있는데 몸의 기억은 잘 못 지워 이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상 정신적인 근데 이성적으로는 내가 정신병이 아닌 거 아닌데 몸으로는 뭔가 이상해. 이게 그것 때문에. 근데 몸에는 그 기억이 다 이게 있는데 이게 두뇌에서만 기억이 삭제된 것뿐이야. 근데 이게 몸에서 기억이 잠깐 탕탕탕탕 올라와. 상기를 시켜.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 꿈이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상실증이 돼서 그런 게 이게 꿈에서 나타나면 그냥 꿈이 얘긴가 보다 하고 그냥 치부를 해버려요. 자, 이게 스즈메가 그런 역할이에요. 스즈메가 4살 때 정확히 알아. 내가 기억을 이게 해가지고 정확히 이게 지금 올렸는데 이게 위에다가 천신기에다가 이걸 올렸어. 그래가지고 엄마까지 싹 죽었어. 동네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 4살짜리 아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엄마도 죽고 다 죽었어요? 나 때문에. 4살짜리 스즈메가. 그 4살짜리
스즈메의 마음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게 그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자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려서 이게 자해를 해 보통. 난 살 가치가 없다고 자해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몸은 살아야겠잖아. 이 몸 에고들은 살고 싶어. 그럼 에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기억을 삭제를 시켜요. 이 몸을. 근데 이게 몸에 있는 기억까지는 삭제를 못 시켜. 에고들이. 근데 머리에 있는 기억을 삭제시켜.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이 몸의 기억이 올라오면서 이게 뇌의식화가 다시 돼서 이게 기억을 다시 찾아요. 그 옛날 보면 기억 상실증 환자나 부분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옛날 기억을 다시 이게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의식에서 그쪽에서 다른 에고들이 그걸 올려요. 근데 다른 여러 에고들은 그걸 막으려고 막 그거를 위에서 방해를 하고 에고들끼리 싸워. 그러면 이게 그 다른 에고들이 이걸 갖다가 올려한다고 이제 그러면 에고들끼리 싸워. 그럼 안에서 이게 공황장애나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자기가 그걸 겪어서 자기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간호사로 이제 한 것 같아 이 양반들이. 그걸 이제 자기도 겪었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16, 17 되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에 있던 깜빡 잊고 있던 게 무의식에 이제 올라가고 천신계하고 영통을 다시 하면서 이제 그걸 막아야겠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이제 이야기예요. 천신계도 이제 그걸 못하게끔 이제 막아.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스즈메나 거시기 그게 뭐지? 소탄가 얘네들이 하는 거라도 천신들이 막아내는 과정에서 천신들 얘들이 이제 어떻게 죽이는 그 작업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비명 형상을 해요. 첫 비참하게 죽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너무 이게 은유적으로 해서 조금 어때 제가 좀 이걸 풀이를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걸 한번 강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이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막 끄달려갈 것 같아가지고 딱 제가 정확히 딱딱딱 끌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또 끄달려가지고 또 이상한 이게 될까 봐서 하여튼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근데 보통 근데 왜 이런 게 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조명 안 됐나요? 뭐 그냥 미친년 취급 당해요. 사이로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천신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 그 주위 사람들 갖다가 얘 미친애다 하면서 저걸 못하게 하려고. 스즈메가이나 얘들 주변에서 얘들 갖다가 미친년 이렇게 취급을 해. 자, 이거 말고도 아마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풀이할 거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풀이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게 지금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1시간을 내가 어지간하면 안 넘기려고 하는데 1시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자 마무리 할 겁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질문 받으면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스즈메의 문단속. 중요한 게 문단속이라는 게 있죠. 자, 문단속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뭐 13가지 쭉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게 천신계에서 일본을 갖다가 문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뭔가 밖으로 나갔을 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나가야 하잖아요. 상징성이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상징적인 의미로 문으로 봐요. 일본을.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게 스즈메가 천신계에 있는 파일럿 심판자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문을 갖다가 단속하라. 문이 뭐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을 문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일본 단속. 일본을 단속하러 왔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스즈메의 일본 단속. 스즈메 천신의 일본 단속.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문이에요? 시대의 문을 여는 게 일본의 역할이에요. 보통 우리 여기 동양에서는 문명을 받아들이면 문으로 먼저 들어와야 하잖아요. 문을 처음 먼저 여는 게 누군가요? 일본이죠. 일본이죠. 그래서 문이에요. 그럼 우리 한반도는 뭔가요? 비유를 하자면 이게 안방과 같고
좀 이게 이제 이게 안 빠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이게 여러 가지 뷰가 있는데 이게 마치 일본이 이게 세계로 나가는 이게 눈과 같아요. 우리 일본을 눈으로 많이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뭘로 많이 비교하냐면 머리 두뇌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몸은 중국. 이제 비유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천신계에서. 일본은 눈에 비유를 하고, 우리 한반도는 브레인으로 이게 비유를 하고, 머리에 비유하고, 중국을 몸으로 비유해요. 뭔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몸이 움직여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유를 할 때 이게 천신계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법을 해야 사람들이 감을 잡죠. 한 가지 비유법만 들면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게 일본을 문으로도 비유를 하고 눈으로도 비유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이게 하자면 일본을 이게 정찰병으로 저는 비유를 해요. 예전에 했지만 군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이게 원정을 가면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정찰병이 먼저 가서 이제 정찰을 해요. 그 다음에 선발대가 이제 거기를 따라 이제 선발대가 이제 앞에 헤쳐가요. 이제 앞에 길을 갖다가 트기도 하고 다리도 놓기도 하고 선발대가 나. 그 다음에 본대가 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보급로나 담당하는 보급대라고도 하죠. 보급대 후발대라고 하는데, 보급대가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군대는. 그럼 마치 이게 보면 일본이 마치 정찰대와 같고,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죠. 우리 한반도 쪽은 마치 이게 선발대와 같아요. 그럼 본대는 뭐냐? 본대가 이제 중국이야. 10몇억 인구가 덩어리가 크죠. 여기가 본대야.